네, 월요일장 중국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내외로 떨어지면서 3,06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헬로우 차이나에서 중국의 이슈 또 종목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오늘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 연결합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중국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글로벌 환경 산업입니다. 글로벌 환경 산업이 양적으로 이제 팽창기에 진입을 하였는데요. 인류적인 과제로 부상한 환경 오염과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환경 산업의 부가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그리고 민간 부문은 세계 주요 국가의 환경 개선 공조 강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에 의해 대대적인 그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환경 컨설턴팅 연구기관인 EBI는 글로벌 환경 산업이 오는 2020년까지 1조 90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92년 유엔은 엄중한 글로벌 환경 오염 문제와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기구를 출범을 시켰으나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거부하는 거절의 동맹이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트 2020 협의 체계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명확히 나타났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국제기구를 통한 감축 의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감축 의무를 설정을 하고 있고, 환경 개선에 대한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환경 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환경 투자는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15%에서 18%까지 증가를 하며 2018년에는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 산업이 향후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의 2배 이상을 또는 확고한 성장 엔진을 구축하게 될 것인데,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 및 글로벌 환경 공조 강화로 인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변화에서 촉발되는 그런 도약적인 성장기에 환경 산업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환경 개선 정책은 심각한 환경 파괴 현상에 대한 후행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은 CO2 배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포인트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년에서 2000년 이후에는 5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최대 CO2 배출 국가이며,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그런 환경 오염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환경 선언은 2020년까지 2005년 GDP당 CO2 배출량의 40%에서 45%를 감축을 하고 2030년에는 60%에서 65%를 감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줄여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환경 개선 의지는 명확한데요. 환경 산업의 전방 환경은 빠르게 개선이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선두를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7만 대를 판매를 하며 지난해 대비 150%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18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을 하며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환경 문제, 그리고 첫 번째 주자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20년간 3개의 공장을 자처할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그런 한가운데서 또 각종 공해라든지 환경 문제로 또 불명예를 동시에 안기도 했습니다. 정말 환경 문제를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중국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좀 환경 문제에 기여할 만한 그런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그 정주우통버스라는 종목인데요. 그 정주우통버스는 버스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그 중국 최대 버스 생산 업체입니다. 그 중국 하남성 정주시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인, 그리고 동시에 기술 조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중대형 버스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2014년 매출 구성은 버스 제조 및 판매가 93%로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주 우통버스의 그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은 약 1,800대이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이미 7,500대를 초과하였습니다. 만약에 남은 4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량이 1,400대를 초과한다면 올해 신에너지 버스의 총 판매량은 그 시장의 전망치인 13,000대를 그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제고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그 소형 버스의 판매량이 무려 2,130대에 달해 월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버스 판매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8월에 신에너지 버스 E6과 E7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으며, 연말까지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15년 매출액은 293억 위안으로, 그리고 순이익은 32억 위안, 그리고 EPS는 1.46 위안으로 그 예상되는 등 양호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주 우통버스. 중국에서는 이 비아적이라는 회사가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이 회사와 좀 비교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시장 쪽으로 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회사가 현대차 정도와 좀 비교하면 와닿을까요? 네, 일단 현대차랑 비교하기 전에 그 비아적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 비아적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비아적은 지금 이제 그 순이익이 안 나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적자인 상태이고, 그리고 정주 우통버스는 같은 신에너지 분야이지만 순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아적보다는 정주 우통버스를 저는 더 선호해서 이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내를 비교하자면은 현대자동차가 비교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는 버스만을 영위하는 그런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비교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는 국내 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의 그 상용차 부분만 간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국내 버스 시장의 1위 업체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그 정주 우통버스 또한 그 중국 버스 시장의 1위 업체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니버스, 유니버스 라인업으로 현대자동차는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정주 우통버스 또한 그 미니버스와 그리고 중대형 버스 전 라인업에 걸쳐서 중국 시장을 확고한 시장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분을 띄어서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 성장률은 한 자리 숫자, 그리고 그 5%가 채 못되게 그런 그 약간 성장성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내 그런 자동차 부분, 상용차 부분이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고 있고, 그냥 교체 수요에 따라서 그런 조그맣게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그 정주 우통버스는 연평균 10% 내외의 그런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전기차라는 신 라인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분야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분야에는 진출을 하였지만 전기차 분야를 뛰어넘고 수소 연료차 분야에 직접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정주 우통버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하나의 세그먼트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주 우통버스와 현대자동차의 향후 성장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전기차라는 그런 시장 분야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 세그먼트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시장이 개척이 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 업체가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조금 더 비교해 볼 만한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중국에 있는 이 비아적과 비교한다면 이 기업이 조금 더 실적적인 면에서 우수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또 주인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주 우통버스, 지난해 생산한 버스가 약 6만 대, 제조 라인도 막강하지만 하이브리드 버스 제조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중국 정부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의 이제 그 정책적 모멘텀이 확고한데요. 그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의지가 매우 확고합니다. 그 중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를 통해서 환경, 에너지, 제조 산업 부분의 레벨업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베이징 지역의 미세먼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동차 매연이 22%, 석탄 산화물이 17%, 산업 분진이 1.6%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매연이 중국 환경 오염의 주범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 전기차 보급을 계속 지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솔린 자동차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가솔린 판매 제한은 당분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심각한 환경 그리고 에너지, 교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번호판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연비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대체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2025 프로젝트는 중국 제조의 고도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제조업 육성 로드맵인데요. 제조 2025 프로젝트의 10대 중점 육성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그 핀테크와 그리고 전제 상거래 부분에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을 했던 것처럼 중국은 이제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쟁력 열의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전기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기 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대표 주자인 셈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그 정주 우통 버스의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 우통 버스는 그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그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 능력, 비용 관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에서 선도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급락 이후에 그 바닥권에서 이제 힘을 비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평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가 18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24위안, 손절가는 17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은 18위안, 목표 가격은 24위안까지 받고요. 손절 가격은 17위안까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 테마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마지막으로요. 이 종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기버스 보급 확대의 수혜주와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도 안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런 좀 환경 관련한 테마 종목, 중국의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좀 이야기들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또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은 급락 중이지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리고 상승 국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업종들, 산업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중국 정부가 어떠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제조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등등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멘텀을 다 이제 모멘텀에 따른 그런 종목들을 다 이제 분류를 해 보시고 그 모멘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두세 가지에 중복해서 걸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주 우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리고 환경 문제에
그 환경 문제 그리고 제조까지 이 세 가지 테마에 모두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수혜주로 꼽힐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리신 다음에 그 로드맵에서 중복되는 그리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한번 매매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 우통버스 환경 이슈에 따른 대중교통망 인프라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하이브리드 버스에 있어서 독과점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버스 생산 라인 확충 등도 수익 창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헬로차이나 유안타증권 홍성진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